판매업자의 관점에서 이 뷰티 브랜드 자체가 원가율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임상, 그리고 두 번째는 까지 같이 고민하시면 완성도 있는 뷰티 브랜드를 만들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뷰티 브랜드 성공 방정식입니다. 제가 이 마케팅 일을 하면서 수많은 뷰티 브랜드들을 만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매출 프로젝트를 이 뷰티 브랜드 고객사랑 진행하면서 작게는 월에서 몇천만 원부터 억대 매출까지 다양하게 매출을 내보면서 이 뷰티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뷰티 성공 방정식이 오늘 제가 쭉 풀어드리겠지만 이 개념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뷰티 브랜드를 많이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매업자의 관점에서 이 뷰티 브랜드 자체가 원가율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1000개 정도 만들면 몇백만 원에 일단 시작을 해볼 수 있는데 다른 카테고리보다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가율이 낮아서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니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경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하셔서 시작한 이 경쟁자들을 이기려면은 이 반드시 성공 방정식을 알고 나신 다음에 뷰티 브랜드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뷰티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고객의 결핍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결핍은 뭐냐 하면은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핍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미백 앰플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후기가 이렇게 남겨지는 겁니다. 미백 앰플 유명하다고 해서 일단 사봤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너무 기름지다. 그러면 이 고객은 미백 앰플이라는 걸 구매했지만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모공 앰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하다 그래서 모공 앰플을 사봤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얼굴에 홍조기가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시로 제가 고객 결핍을 설명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막상 고객들이 구매는 했지만 이 제품에 만족하지 못한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 고객 결핍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케이스에 결핍들이 있잖아요. 미백 앰플을 샀는데 기름기가 많다라고 하네. 내가 이 기름기를 잡으면 여러분들은 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홍조기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자극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민감한 피부의 자극을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개발해내면 이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결핍을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후기를 통해서 관찰해 보라고 하는데 후기를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후기 봤는데 결핍 뭐 대단한 거 없던데요? 보통 테러 후기라고 말하죠. 1점 후기. 제품이 뭐 이상이 있어서 혹은 배송이 늦어서 뭐 이런 후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후기를 남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성스러운 행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제품에 불만족하면은 후기조차 남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매를 그냥 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를 하지 왜 내가 만족을 못했는지 상세히 적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기도 한번 서칭을 하되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의 일상생활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느 마스크팩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스크팩 브랜드가 이제 기획하고 제품을 런칭하고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 대표님 혹은 담당자분들이 어떤 사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정신이 너무 없잖아요. 자기 얼굴을 관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붙이는데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팩은 붙이면 물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 마스크팩이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마스크팩을 쓰고 이 엄마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고객 결핍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기본적인 시트 마스크팩은 흘러내린다,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고객 결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마스크팩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은 시트 마스크팩 말고 더 접착력이 있는 마스크팩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이 과정에서 이 고객 결핍이 해소돼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 기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기도 후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일상생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을 계속 수집하고 관찰하고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즈 레시피 발굴입니다. 말 그대로 세일즈가 판매잖아요. 레시피는 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판매하려면 이 재료를 조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이 재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잘 나가는 브랜드를 보고 경쟁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경쟁사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름 앰플, 주름 화장품을 런칭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름으로 유명한 여러분들이 경쟁사를 보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따라 만들면 되겠네. 상세 페이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모델 이렇게 쓰니까 저대로 하면 나오겠네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경쟁사 분석이라는 건 뭔가 이걸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브랜드를 관찰하는 건 너무 좋고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몇백억대 있잖아요. 몇백억대 뷰티 브랜드들. 이 브랜드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연예인도 썼고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했고 요소를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몇백억대 브랜드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얘기는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되게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데 이런 곳들은 이제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매출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보고 저기는 연예인 했는데 우린 연예인 안 하니까 뭐 매출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유명한 뷰티 브랜드인데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시고 아니 저기 몇백억 하는데도 상세 페이지에 저렇게 내용이 얼마 없는데 그냥 우리 감성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틀린 얘기라는 거죠. 틀린 얘기.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극적인 상세 페이지를 다 써보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마케팅을 다 한 후에 자리를 잡고요. 이 리스크 요소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성장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1, 2년에 몇십억, 몇백억 그 성장한 브랜드들을 많이 관찰하셔서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매출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지를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경쟁사 분석 있잖아요. 저는 이 경쟁사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면 결국에 우리가 관찰한 브랜드가 잘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됐으니까 그렇게 유명해지고 매출이 많이 났겠죠. 그러면 이 잘 된 이유를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연예인이건 아니면 어떤 상세 페이지건 어떤 제품 성분이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잘 된 한 가지 요소만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고 딱 하나만 찝자라는 거죠. 이 딱 한 가지를 딱 듣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케팅 하수들은 콜라겐 마스크팩이 몇십억이 나오는 브랜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콜라겐에 엄청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분을 저희도
가져와서 뭔가 앰플을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수들이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콜라겐 마스크팩이 매출이 낮다라는 팩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십억이 콜라겐에서 낮구나, 그리고 마스크팩에서 낮구나,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숨은 욕망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숨은 욕망.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숨은 욕망이 뭘까? 어쨌든 콜라겐 마스크팩, 그리고 이 콜라겐으로 광고하는 곳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뷰티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이 뷰티 디바이스들 광고를 할 때 상세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콜라겐 재생입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쪽으로 가보자고요.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콜라겐 단일 제품으로 거의 100억대까지 한 브랜드가 있어요. 다른 업계에서도 이 콜라겐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는 키워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처럼 뷰티, 지금 콜라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스를 써서 콜라겐을 재생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체내에 콜라겐을 직접 흡수시켜라 라고 설득하는 거고, 뷰티, 이 아까 마스크팩은 이 콜라겐을 피부에 직접 흡수시켜라. 방법은 다르지만 이 콜라겐에 대해서 무수하게 다른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숨은 욕망을 봐야 돼요. 숨은 욕망.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이 시장에 있으니까 판매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뷰티 디바이스든 건강식품이든 그 다음에 화장품이든 이 콜라겐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객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늙기 싫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뷰티 키워드로 얘기하면은 탄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 탄력을 세련된 단어로 얘기하면은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콜라겐 마스크팩 잘 팔리더라. 그러면 지금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건강식품 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안티에이징이라는 붐이 있구나.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이런 고민까지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러면 과연 여자 고객들이 늙기 싫어지는 순간은 또 언제일까?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이런 식으로 나이 앞자리수가 바뀔 때 이 사람들이 늙기 싫다, 이제 탄력을 고민해야겠다 라는 순간이 아닐까? 혹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임신하고 내 몸이 망가지고 피부가 망가지는 걸 느꼈을 때 늙기 싫다, 나 지금 안티에이징 관리를 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까지 이 한 가지를 추출해내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쟁사들을 쭉 보면서 지금 사람들의 젊어지고 싶은 욕망을 콜라겐이라는 도구로 지금 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구나를 포착하신 다음에 단순히 콜라겐 화장품만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콜라겐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카테고리의 제품을 보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리고 화장품을 런칭하신다고 경쟁사의 화장품 후기만 본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뷰티 디바이스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또 다른 이 숨은 욕망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딱 한 가지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가 잘 된 이유는 성분 함량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형의 독특함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기존보다 더 간편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정 브랜드가 잘 된 이유를 하나 여러분들이 찝으신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과연 이들이랑 우리가 붙었을 때 경쟁할 만한가? 라는 거죠. 이 경쟁할 만한가 라는 거는 일반적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제품보다 적어도 이 요소는 우리가 압도할 수 있어, 혹은 우월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사면 이런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이 단계까지 돼야 진정한 경쟁사 분석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영상에서는 굉장히 쉬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일즈 레시피를
만들기까지 정말 저는 최소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최근에는 살아남기 또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가셔서 딱 한 가지를 발굴해봐야겠다. 그래서 나열해보시고 이 나열하실 때 어떤 성분이나 뭐 제형, 간편성 이런 거 이외에 연출적으로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특히나 기초 제품들은 이 이미지 연출이나 영상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 제품 효과에 대한 설득을 잘하는 곳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세일즈 레시피를 조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뷰티 제품 신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보시면 뷰티, 제품 신뢰도 뜯어보자고요. 과연 이 화장품에서 사람들이 제품 신뢰도를 얻는 건 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첫 번째 임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화장품 업계, 이 장업계에서 임상 전쟁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7년도 그때부터 과장 광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드름 토너를 썼는데 쓰고 나자마자 트러블이 가라앉았어. 화장품 만들어 보신 분들도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근거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근거가 뭐야? 그래서 어느 순간 와디즈에 런칭하는 화장품 뷰티 브랜드들이 엄청 많은데 10개 중에 8개 이상은 다 임상을 하고 런칭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배경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어느 순간 근거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네 제품 효과가 그렇게 대단해? 근거가 뭔데? 가져와. 그래서 이 임상이라는 게 지금은 뷰티 브랜드를 런칭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어요. 그런데 임상만 하면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임상은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제품이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품 컨셉에 맞는 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소구 중에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는 모공 앰플이 있어. 혹은 흔적 세럼이 있어. 혹은 필 오프팩이 있어. 제품은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안을 주장할 건데 이 모공 앰플을 런칭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합니다. 모공 축소 이런 임상들 있잖아요. 모공이 줄어든다. 이런 직관적인 것까지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동안 컨셉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임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안이라고 잡았으면 결론적으로 피부 나이가 감소한다라는 논리 혹은 임상으로 결론이 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공 축소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제품을 런칭하면 그냥 여기에 맞는 임상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근은 지금 사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제품에 특정 컨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컨셉에 부합하는 임상으로 접근해야 그래야 다른 뷰티 브랜드들보다 차별화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요. 두 번째는 비주얼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 뷰티 브랜드 비주얼에 대해서 굉장히 건방진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건방진 태도라는 게 무슨 비주얼이야, 제품 그냥 설득이 되면 사는 거지, 상세 페이지가 퀄리티가 낮더라도 설득이 되면 사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몇 번 깨졌습니다. 그 깨졌다라는 게 제 접근이 안 통하는 거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어떤 효율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뷰티를 잘하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대표님들을 만나고 미팅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뭐냐면 이 제품을 연출하는 힘이에요. 연출하는 힘.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혹은 단순히 영상을 만들더라도 이 뭔가 비주얼적으로 어필이 되는 연출이 되면 굳이 비포 애프터가 자극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팔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쁘게 만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쁜 것보다 논리다. 그런데 이 뷰티는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뷰티 제품을 이용하는 욕망은 예뻐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뻐진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연출이 뒷받침된다면 광고 효율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뷰티 제품 신뢰도를 만드는 건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임상, 그리고 두 번째는 비주얼, 영역까지 같이 고민하시면 완성도 있는 뷰티 브랜드를 만들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뷰티 브랜드 성공 방정식으로 총 3가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만약에 지금 뷰티 브랜드를 준비한다, 혹은 지금 뷰티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라는 이 두 타겟 분들은 오늘 내용을 2번이건 3번이건 보시면서 뷰티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당장 오늘이라도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마케팅 실무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